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그 파장이 보수 진영을 덮쳤죠. 무기징역 선고에도 손절 대신에 포용을 택한 장동혁 대표의 결단. 이에 장동혁은 숙주일 뿐이라며 독설을 퍼부은 한동훈 전 대표. 두 세력의 격돌 속의 군의 본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까지 한풀이었던 보수의 처절한 분열. 그리고 새 시대를 여는 군의 임무. 오늘 전국을 뒤흔든 이 새 소식. 이슈 한입. 이심층 분석해드립니다. 가장 먼저 전해드릴 첫 번째 소식, 장동혁 대표의 입장 발표입니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무기징역 선고가 전국을 흔듭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입장을 냈죠. 그는 이번 판결에 대해 안타깝고 참담하다는 심경을 먼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했죠. 아직 1심일 뿐이라며 사법적 판단, 최종 확정까지 신중론을 폈습니다. 장 대표는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란 당의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죠.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사항입니다. 이는 다수 헌법학자들과 법률가들 주장과 일맥상통한다고 덧붙였죠. 1심 판결문이 당의 이런 주장들을 뒤집을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장 대표의 이런 발언은 사법부의 판단에 정면으로 맞서는 모양새죠. 보수 텃밭의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정치적 포석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미 윤 전 대통령은 탄핵을 통해 정치적 심판을 받았다고 언급했죠.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가 시급하다고 화살을 돌렸죠. 권력의 힘으로 5개 재판을 멈춘 것을 국민이 용납 못한다 했습니다. 불소추 특권 뒤에 숨지 말고 법원, 즉각 재판을 열어야 한다고 했죠.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히 선그었죠. 사과와 절연을 반복하는 행위는 분열의 씨앗을 뿌릴 뿐이라 했죠. 오히려 대통령 이름을 이용하거나 당을 갈라치는 세력이 적이라 했죠. 단호하게 절연할 대상은 당 내부의 분열 세력이라며 역공을 폈습니다.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에 대해서는 포용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였죠. 그들의 목소리가 거칠긴 해도 우린 그 에너지를 담아야 한다고 했죠. 우리가 놓친 부분을 그들의 목소리 통해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중도 확장보다 집토끼 단속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전략입니다. 여권이 반미 친중 세력과 손잡고 가짜뉴스를 이용한다 비판했죠. 우리와 달라도 다양한 목소리들을 그릇에 담는 것이 덧셈 정치라 하죠. 장 대표의 이런 행보는 당내 중도파 의원들과의 갈등을 예고하고 있죠. 앞으로 국민의힘 내에서 친윤과 비윤의 갈등은 더 격화될 전망이죠. 무기징역이라는 사법적 결과에도 당이 윤 전 대통령을 안고 갈까요? 보수 진영 내의 정체성 투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분위기입니다. 장 대표의 승부수가 지방선거에서 어떤 성적표를 받을지 주목됩니다. 사법부 판결을 정치적 밖에 프레임, 씌워 지지층을 묶어두려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중도층 이탈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노출할 수 있죠. 장 대표가 강조한 덧셈 정치가 사실 뺄셈 정치가 될 위험성도 큽니다. 헌법학자들의 주장을 근거로 대며 법리적 정당성을 확보하려 하죠. 국민의힘의 법률가 이미지를 살려 논리적 대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늘이 여당에 얼마나 길게 드리워질지 우려되죠. 재판부의 판결 논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은 지지층에 보내는 신호이죠. 당의 정체성을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가져가겠다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 주장은 전형적인 맞불 작전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위기를 상대의 위기로 덮는 고도의 정치 공학적 접근이지요. 앞으로 여야의 법정 공방은 거리로 나와 더 뜨겁게 달아오를 것입니다. 장동혁 리더십이 이 거친 파도를 넘을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죠. 단호한 절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두고 당내 혈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윤어게인 포용론이 당의 현대화를 막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장 대표는 외연 확장이라 말하지만 내부에서는 후퇴라는 말이 나옵니다. 보수 정당의 역사에서 지금처럼 큰 분기점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결국 장 대표의 판단이 옳았는지는 6월 지방선거가 증명할 것입니다. 과거와 결별하지 못한 국민의힘은 사법적 심판보다 더 무서운 국민의 정치적 심판이라는 파도 앞에선 상태로 큰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강력한 저격이죠.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 오늘 장 대표를 향해 독설했죠.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장 대표의 기자회견을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단지 윤석열 세력들의 숙주일 뿐이라고 강하게 쳤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물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았죠. 보수 재건을 위해서는 장 대표를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보수 진영 전체가 죽게 될 것이라며 경고 메시지 냈죠. 한 전 대표는 장 대표의 이번 회견 내용을 우리가 윤석열이다로 봤죠. 무기징역 선고 다음 날에 윤석열 노선을 선언한 것은 망국적이라 하죠. 이는 보수와 국민의힘이 함께 죽는 길이라며 개탄스러운 반응 보였죠. 장 대표가 윤 전 대통령을 못 끊는 이유는 자신의 생존 때문이라 하죠. 자기만 살기 위해 당과 보수 진영 팔아넘기고 있다며 직격했습니다. 친한계 핵심인 한지아 의원 역시 장 대표와의 절연을 주장했는데요. 내란 옹호 세력과 다름없는 지도부 함께 갈 수 없다는 강경 입장입니다. 박정훈 의원도 장 대표의 사퇴가 최고의 선거운동이라 꼬집었습니다. 선거 승리에 관심이 있다면 지금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압박했죠. 한 전 대표는 제도권 밖에서 싸우는 애국 시민들에게 도움 요청했죠. 국민의힘의 팔다리를 잡지 말고 자신의 깃발 아래 모여달라 했죠. 이런 한 전 대표의 행보는 사실상 독자 노선 구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지도부와의 협력은 이제 불가능한 단계에 접어든 셈이죠. 보수의 적동을 누가 잇느냐를 두고 장동혁과 한동훈이 충돌하고 있죠. 한 전 대표는 장 대표가 윤석열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보죠. 반면 장 대표는 한 전 대표가 당을 파괴하는 분열주의자라 생각합니다. 두 세력의 결합은 현재로서는 매우 희박해 보이며 각자 도생길 가겠죠. 보수 유권자들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가 선거의 핵심입니다. 윤석열이라는 거대한 유산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보수의 숙제입니다. 한 전 대표는 완전한 단절을 통해서 새로운 보수를 만들자고 외칩니다. 장 대표
대표는 핵심 지지층을 지키면서 점진적인 변화를 꾀하는 쪽이죠. 이 싸움의 결과에 따라 보수 진영, 지형도는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의 장외 정치, 얼마나 파괴력을 가질지 궁금합니다. 한동훈의 승부수는 과연 보수 진영, 구원일까요? 아니면 공멸일까요? 정치권의 시선은 이제 두 사람의 차기 행보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숙주라는 표현은 장 대표의 권위, 완전히 부정하는 치명적인 말이죠. 보수 내부의 적을 먼저 제거해야 미래가 있다는 한동훈식 논리입니다. 국민의힘 깃발 아래 모여달라는 말은 사실상 창당 전 단계로 읽힙니다. 원회에서 세력을 모아 당을 장악하거나 새로운 집을 짓겠다는 의지, 장동혁 대표의 포용론을 내라놓은 후 규정한 것은 아주 영리한 수사이죠. 도덕적 우위를 점하면서 지도부의 정당성을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보수 유권자들은 이제 윤석열이라는 과거와 한동훈의 미래 사이 고민하죠. 한 전 대표의 공격이 거세질수록 당내 친한계의 동조도 늘어날 겁니다. 이미 박정훈과 한지아 의원이 공문 열었으니 조직적 반발이 예상되죠. 장 대표가 사퇴하지 않는 한 보수 분열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 분열을 보수 혁신을 위한 필수 과정이라 봅니다. 아픔이 있더라도 썩은 살을 노려 내야 새살이 돋는다는 철학이죠. 장동혁 대표는 이 과정에서 희생양 혹은 숙주로 악인 지켜버렸습니다. 보수 재건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한동훈의 공격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세 번째 소식, 이재명 대통령의 계룡대 행보이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충남 계룡대 열린 통합 임관식에 참석했습니다. 육해 공군 신임 장교들의 시작을 축하하며 국방의 의지를 다졌죠. 이 대통령은 검은색 코트 차림에 삼색 넥타이를 메고 등장했습니다. 김혜경 여사도 단정한 블라우스로 동행하며 장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등 장교들에게 상을 수여하면 우고를 높이 치하했죠. 소위 계급장을 직접 달아주며 국가 안보의 주역임을 일깨워줬습니다. 육군 대표 신서진 소위는 대통령 앞에서 자유수호를 크게 외쳤죠. 이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신임 장교들의 결기를 높게 평가했죠. 해군과 공군 대표 장교들도 영예와 영공수호에 최선을 다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불법 계엄,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고 했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대한국군 만들어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축사 도중 열중 쉬어 구호를 잊어 장교들을 쳐다봤다면 농담도 했죠. 대통령의 인간적인 모습에 식장에선 한바탕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죠. 전투기와 금류기 등 30여 대가 참가한 합동 비행도 관람했습니다. 임관식이 끝난 후에는 장교들에게 먼저 다가가 일일이 악수했는데요. 정영호 소위는 국민의 군대로서 멋진 군인이 되겠다고 약속했죠. 신임 장교들은 모자를 높이 던지며 인관을 자축하는 세리머니 했죠. 이 대통령은 환하게 웃으며 박수 보내고 장교들의 환호에 답했죠. 이후 이어진 오찬에서는 군본연의 역할에 대해 깊은 대화 나눴죠. 군이 정치 상황에 악용되는 경우가 있어 안타까웠다고 토로했습니다. 태풍이 불더라도 본분을 다한다면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이라 했죠. 국방혁신과 장병 처우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도 오갔다고 하죠. 이 대통령의 이번 행보는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지난 정권의 계엄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민주군대를 만들겠다는 거죠. 국가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보였습니다. 신임 장교들에게 국민의 군대라는 자부심을 심어주려 노력했습니다. 특히 불법 계엄 잔재 청산이라는 표현은 강력한 개혁 의지입니다. 군 내부의 사조직이나 부적절한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선언이죠. 이 대통령은 안보가 곧 민생이라는 철학으로 군을 이끌고 있습니다. 태풍 앞에 굳건한 나무처럼 군이 정치적 외풍에 흔들려선 안 됩니다. 대통령의 유머는 긴장된 분위기를 풀고 군심을 잡는 노련한 화법이죠. 신임 장교들의 환호성은 군 개혁에 대한 젊은 층의 지지를 보여줍니다. 이 대통령은 군 지휘부에게도 엄중한 책임과 소명 의식을 당부했습니다. 장병 처우 개선은 국방력 강화에 가장 기초라는 점도 잊지 않았죠. 이번 임관식은 계엄령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 군대를 선포한 자리죠. 이재명표 국방혁신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는 신호탄이기도 합니다. 군이 다시는 권력의 도구가 아닌 국민의 방패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장교들의 눈빛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위상이 전 세계에 다시 세워지는 순간을 보았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장병들이 명예를 지키며 근무하도록 지원할 겁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들이 여러분들의 시각을 넓히는 데 도움됐을까요?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슈를 놓치지 마세요.